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급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기관 수급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ETF를 사는 말씀을 드려요. ETF. 뭐 SO일도 좋긴 하지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정도는 뭐 관심 가진 종목으로 좀 뽑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10억 그 대주주 양도세 그 요건 뭐 네.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그 수급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걱정이 돼요, 사실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그 차트 한번 보면은요. 네. 이게 그 작년 말 기준으로 개인들이 보유한 그 보유 주식 시가총액을 본 거거든요. 작년에 연말 기준으로 660조까지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 폭발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주식 시장으로. 근데 올해는 지금 자료를 못 구하는데 이게 이제 자료를 공개를 내년이나 되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엄청나게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시가총액 비중도 무려 2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볼대 세우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 대주주 그 요건 완화된다 그러면은 그 물량이 12월부터 그 전에 나오다가 조금 지나니까 11월부터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요건이 지금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그리고 10억이거든요. 근데 10억, 자기 주식 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5만 명이 넘어가요. 아, 그래요? 꽤 많네요. 2020년 기준으로 그것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걸리는 그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특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연좌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아니고, 배우자 주식, 부모 주식, 자식 주식 다 합쳐서 그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심한 얘기예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적게 들고 물론 2023년 되면은 이제 양도차익과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희석이 될 텐데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이 매물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될까? 우선 이게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올해 들어서 2021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죠. 2등이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뭐 샀냐면은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자동차 주식 이런 주식들을 많이 샀는데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대주주 요건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덩치가 큰데 그렇죠. 정말 그 매물 개인 매물 나온다 그래도 세 발에 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해당될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개인 매매 많은 종목들은 부담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며칠 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가 잘 나가다가 네. 갑자기 하루에 7% 8% 빠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네. 코스닥이 완전히 급락을 했고 기관과 개인을 합쳐서 코스닥 역대 순매도 규모가 3등까지 이번 주에 있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도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갑자기 TV에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신용 규제해야 된다 그날 그 얘기가 막 들렸고 두 번째로는 대주주 요건 물량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소재 같은 경우에 잘만 투자했다면 연초에 내가 한 4억 투자했는데 10억 훌쩍 넘긴 종목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 대주주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10억 넘어가니까 그럼 빨리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좀 되는 세금도 많이 낼 거고 이런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물량들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다만 얼추 생각하기에 개인들이 끌어올린 종목하고 기관 외국인이 끌어올린 종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0월뿐만 아니고 10월, 11월, 12월 계속 더욱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뭘 사는지를 좀 찾아봐서 종목을 거기에 굉장히 슬림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네. 쌍끌이 매수 종목이요. 이 종목들 보면은 요새 잘 나가는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크래프톤,
기관이 지금 그 보름 연속 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주가도 쫙 올라가고 있죠, 요새. 네. 대한항공 잘 나가는 종목이고. 대한항공은 요새 조정 좀 받는데 좀 담아도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갑자기 요새 좀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양수겸장 유가 올라가는 데다가 갑자기 그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갖고 포드랑 합작으로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S-오일 잘 나가고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면서 하나솔루션도 요새 잘 나가는 종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하나투어 오늘 같은 장에서 안 빠지는 종목입니다. 진짜. 그리고 하나투어는 예. 저는 뭐그 위드 코로나 종목은 계속 뭐 최소한 연말까지 들어보는데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OCI 지금 뭐 좀 그 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 뭐 솔로엠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또 재밌는 게 기관들이 9월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그 반대로 4월 달에 3천억 샀다가 지금 9월 달에 다섯 달 만이죠. 9월 달에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전체 시장을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매수한 종목들 있잖아요. 누가 매수한 종목들이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수익률, 그 기관 매수 탑5 종목은 조금 전에 거론된 뭐 크래프톤이니 뭐 대한항공이니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S-오일이니 이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어가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관이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사는 종목들은 굉장히 집중력 있게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 전체 매도 국면에서 기관 그 매수 종목의 수익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고 10월 달에도 아마 기관 사는 종목을 제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들은 특히 기관이 주도를 하는 종목입니다. 매수를. 그리고 딱 종목도 보면은 뭐 크래프톤, 대한항공, SK이노, S-오일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정말 요새 잘 나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급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기관 수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기관이 사는 걸 사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다 기관까지 팔면은 뭐 장난 아니겠네요. 네. 네. 일단 뭐 지금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네. 마찬가지 그 우리가 그 10억 대주주 요건 네. 감안해서 기관이 네. 사는 종목으로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엔터주 한번 봐볼까요? 엔터주요. 엔터주도 뭐 위드 네. 코로나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저께 화요일부터 네. 엔터주가 움직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브 그러니까 정확히는 엔터주라기보다는 연예기획사인데 요새는 연예기획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규모가. 플랫폼 기업으로 변해요.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SM, YG 엔터, JYP 엔터 다 지금 잘 나가는데요. 갑자기 연기금이 막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제가 또 다른 방송에 가고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랬고 어저께 올라갔는데 아이고 좀 금요일은 오늘은 시장 밀리니까 같이 밀려버리네요. 아침에 그렇게 좀 분위기 험한데도 빨간불 켜고 있다가 결국은 같이 밀리는데 이 종목들은 굉장히 좀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앞서서 더 먼저 확 올라갔던 게 콘텐츠 관련주들이 확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서. 대표님 보셨어요? 아, 네, 저 봤어요. 하도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예. 저도 저 넷플릭스 이런 거 잘 안 보고 이러는데 하도 궁금해갖고 좀 이번에 연휴니까 애들한테 야 넷플릭스 우리 좀 깔아서 한번 좀 보자 이러고 싶어요. 그 전에 DP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뜬다는 건 무슨 맥락이냐면은 얘들은 경기를 안 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사이클이 어떻고 뭐 실적 피크아웃이 어떻고 뭐 관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엔터의 경쟁력을 확실히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엔터의 강자들은 누구냐? 요 네 종목이죠.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SM하고 JYP 엔터하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이 네 종목인데 저는 이 네 종목이 다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니요, 조정을 좀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급락 조정은 아닌데 기간 조정을 길게 받고 다시 지금 바닥 좀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급등주로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겁나죠. 근데 그렇죠.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이브는 아까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를 꼽았었잖아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상반기 활동했던 게 3분기부터 집중적으로 잡히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걸로 예상을 하고 위버스 매출이 뭐 대단하죠. 지금 위버스에 또 8월 4일인가요? 블랙핑크가 다른 그 회사 그 아티스트인데 네. 이쪽에서 와서 이제 그 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이쪽도 매출이 3분기에 집중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쪽을 위드 코로나 주를 나도 위드 코로나 주라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는 게 BTS가 드디어 오프라인 공연을 합니다.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도 공연을 하고. 근데 대표님 뭐 저희 그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 월드 시리즈만 아, 좋아해요. 월드 시리즈.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는 아주 막 저기 그 열심히 봤었는데 요새는 좀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의 메이저 리그를 봐도 그렇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봐도 그렇고 관중이 꽉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공연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유럽이고 그 공연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게 굉장히 신호탄이 되는 것 같고요. SM은 3분기 실적은 일단은 조금 주춤하는데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뭐 SM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M은 결정적으로 지금 강력한 이슈가 하나 기다리고 있죠. M&A. CJ로 갈지 카카오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 이슈로 상당히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네, 올라왔는데 그거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다시 그러니까 좀 거기서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JYP 엔터는 그 약간은 좀 트와이스가 좀 쉬고 있는 동안에 근데 JYP는 그 아티스트들이 보면은 아주 강자는 없고 약간 살짝 강자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몇 팀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보이그룹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YG 엔터가 요새 뭐 그 팬덤이 상당히 강한데 블랙핑크 리사 이분이 글로벌 뭐 인기가 탑이라고 이러는데 솔로 데뷔하면서 뭐 그리고 블랙핑크 다시 이제 원전체가 이제 돌아온다 이런 얘기 때문에 각각의 모멘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저희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오프 공연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하나의 좀 모멘텀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엔터주 규제였잖아요. 아티스트 그렇죠. 규제하고 요새 리포트 나오는 거 읽어봤더니 중국도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논조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 예를 들어갖고 중국을 제로 베이스로 보더라도 2위에서 차지하는 그 감익 비율이 한 자릿수가 안 된다. 두 자릿수가 안 된다. 한 자릿수다. 그래서 그쪽 없어도 잘 되고 그 부분을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 좀 오프 공연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섹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이게 우리가 사실 그 뭐 글로벌 하지만 아시아 쪽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진짜 글로벌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 아티스트들도 그런데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중국에서도 몰래 다 본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이게 뭐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뭐 아니 뭐 넷플릭스도 요즘 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도 주가 좋더라고요. 계속 상승하고. 우리나라 콘텐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돈 보니까 주가가 어젯밤에도 좀 그 기술주들 다 빠지는데 거의 2%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엔터주 콘텐츠 뭐 아티스트들 경쟁력은 일단 뭐 상당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중국 애들이 좀 강자를 부려도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게 규제 이런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그 센티멘트 때문에 한번 휘청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놉니다. 국경절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는 이제 10월 1일에 하루 쉬는데 이번에 국경절 연휴가 길어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놀기 때문에 뭐 그 안에는 그렇게 뭐 구설수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안 열리는 게 낫고요. 홍콩 증시도 저희 10월 7일까지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루만 쉬네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그 중국보다 그 대외 변수가 심해가지고 항생이 홍콩 지수가 우리나라가 요새 또 항생 지수에 민감하더라고요. 참고로 9월달에 안 좋은 거는 다 민감해요. 9월달에 우리 시장만 너무 많이 밀린 것 같아갖고 세계 주요 지수를 제가 한번 그 등락률 비교해봤거든요.
제일 많이 빠진 게 나스닥이에요. 5%가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게 항생입니다. 딱 5% 빠졌고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게 S&P 500이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덜 빠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제일 많이 오른 게 5% 가까이 오른 게 니케입니다. 총리가 재출마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주가 그렇게 난리가 났고 참고로 뉴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던데. 참고로 상해종합지수도 9월 달에는 올랐고요. 9월 달에 연중 최고치 기록했었는데 헝다가 상해 증시에는 상장돼 있지 않아요. 중국, 홍콩 증시에만 상장이 돼 있고 뭐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전반적으로 다 불확실한 시장이라는 거를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예, 수급. 예, 참. 근데 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좀 물려주고 싶은 네.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대차, 기아 정말 이 자동차주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근데 또 미국 시장을 보면은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통 나스닥을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포드 같은 경우는 GM보다는 포드가 최근에 상당히 강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이 GM하고 합작해서 이제 그 배터리 공장하고 뭐 이런 거 짓는데 조립 공장하고 짓는데 당초 투자했던 계획은 3조 원이었거든요. 5조 원까지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뭔 모멘텀이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픽업 트럭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거 SUV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저희 그 어렸을 때 친구가 미국에서 사는데 남자의 차 이러고 좀 트럭 샀다고 막 자랑해서 이렇게 올리고 픽업 트럭 샀다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그 전기차 트럭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약 주문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투자 규모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자동차주는 뭐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수소 경제 관련해서 종목도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놓는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사실은 대표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대답을 자꾸 피했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자동차주는 밀릴 때마다 사서 두고 그러니까 아까 방송 전에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종목이야말로 정말로 뭐 1, 2년 계속 조금씩 사모으는 주식으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쪽입니다. 네. 장기 투자할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하기가 정말 힘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도 금방 또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좋다 말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들죠. 네. 아니 그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채팅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좀 든든하거든요. 좀 네, 빠져도. 네, 근데 이게 본전 가까이 오고 거기다 마이너스로 딱 돼버리면 네. 그때서부터 이제 초조해가지고. 꼭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 올라갔고 팔아야지 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가액 올랐다고 술 먹고 나면 꼭 주가로 빠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참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나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부터 무슨 주식은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 뭐 몇 년 동안 계속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 난 종목들이 그렇게 뭐 10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뭐 10년 동안 미국의 그 기술주, 대형 기술주처럼 그렇게 올라간 종목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카카오나 네이버였었잖아요. 근데 규제 리스크 때문에 확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참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예. 네. 하여튼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잘못 사고 팔고를 해가지고 손실을 확정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팔 시기는 지났죠. 팔 시기는 지났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얄밉다 그랬는데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3천만 깨져라 이런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야겠다. 뭐 한 증권사에서 저희 좀 10월달에 3천 깨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깨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좀 강하게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하여튼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 뭐 저가 매수로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들고 있고 그냥 보기만 관망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는 게 맞는데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사야 됐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엔터주도 말씀을 드렸고 대한항공 같은 걸 비롯해서 위드 코로나주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더 말씀드릴게요. 섹터별로 우선 요거는 섹터를 얘기한 그 섹터 전략이 아니라 2차 전지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9월 초부터 계속해서 좀 떠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2차 전지주 얘기하면서 에코프로비움이 대장이고 뭐 이런 종목들 좋고 이랬는데 다 이렇게 올라갔다 빠질 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이 좋아서 저희 고점에서 팔고 나와서 다시 잡으면은 좋은데 한 번 잘못 걸리면은 이건 계속 저희 고점에서 했다 저점에 팔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ETF를 사란 말씀을 드려요. ETF. 지금 제가 그래서 ETF를 한번 좀 그려와 봤는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있어요. ETF는 안 빠집니다. 이건 한국 건가요? 네, 저희 코덱스 2차 전지라는 코덱스 ETF 2차 전지. 예, 예. 이쪽을 사도 사실은 제일 안전빵으로 좀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이쪽에 좀 조정받으면은 사도 되고 급등락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가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올라온 게 제가 그 유가하고 정제 마진하고 좀 그려봤는데 4월 달하고 5월 달에 유가가 확 올라왔는데 정제 마진은 못 올라왔어요. 오히려 1달러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였냐면은 가솔린 마진은 올라오는데 비행기 들어간 항공유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유 마진이 안 올라왔었거든요. 수요가 떨어지니까. 예. 근데 9월 달에 이게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첫 주에 다른 방송에 가서도 정제만 좀 올라온 거 보고 야 정유주 이거 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다. 왜냐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4달러에서 그렇죠. 5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그래서 계속 4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무엇보다도 수요 요인 늘어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공급 요인 측면에서 멕시코만에 이번에 허리케인이 대단했나 봐요. 생산 시설 한 절반 정도가 셧다운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서 9월 초부터 계속 SOE를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올라긴 올랐어요. 근데 들어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타자를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중국 호드하고 합작 모멘텀도 있는 데다가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은 다른 우려 때문에 좀 못 올랐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물적 분할했잖아요. 그렇죠. 분할에 대한 이슈. 근데 LG화학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기 때문에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을 하긴 했지만 1년 내로 IPO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좀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분할하는 회사에서 현물 배당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LG화학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못 올랐는데 최근에 연기금도 막 불같이 사기 시작하고 외국인 기관 막 사고 있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뭐 SOE도 좋긴 하지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정도는 뭐 관심 가진 종목으로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다양한 각도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쨌건 위드 코로나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뉴스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딱 보니까 이 헤드카피로 10월 말 11월 네. 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뜨는 거 보니까 네. 자막이 네, 좋은 인사이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